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주제, 바로 한국 축구가 수비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이나 전술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배경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축구는 거친 리그다라는 착각. 한국 선수나 지도자들 대부분은 우리 리그가 피지컬하고 거칠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해외를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실제로 한국 축구는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연습 경기나 친선전만 봐도 그렇죠. 경기 전에 안 다치게 하자, 이 말부터 나옵니다. 물론 부상 방지는 중요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선수들에게 접촉을 피하는 습관을 만들어버립니다. 반면 유럽, 남미, 심지어 중동 리그에서도 공을 뺏기 위해 몸싸움을 강하게 합니다. 파울이 불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도전적인 수비 자체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문제는 단순히 몸싸움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유소년부터 프로까지 수비가 강하면 상대가 기분 나빠하고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잦습니다. 지도자들도 쟤 왜 저렇게 거칠게 하냐라는 항의를 많이 받죠. 결국 선수들은 강하게 하는 게 나쁜 거다라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피지컬은 단순히 싸움이 아니라 기술의 일부입니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밸런스와 스피드를 유지하며 경합 속에서도 버티는 능력, 이것이 바로 피지컬 수비입니다. 아약스 유소년 경기에서 배우는 점, 예를 들어 아약스 10살짜리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 수비할 때 파울성 플레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선수, 학부모, 코치 누구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장 과정의 일부로 인식되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거친 접촉 속에서 몸을 쓰는 법, 그리고 상대에게 압박을 주는 법을 배웁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한두 발짝 안에서 스피드와 파워를 활용해 도전적인 수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도전적인 수비 대신 덤비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지시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체력적으로는 편하죠. 하지만 그 대가로 상대 공격수에게 시간과 공간을 전부 허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예선에서 전남이 멜버른 시티에게 실점한 장면을 보면 바로 이런 전형적인 한국형 수비가 드러납니다. 수비수는 공만 노리고 들어갑니다. 몸싸움으로 경합하지 않으니까 상대의 가속도와 힘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박스 안에서 찬스를 내주죠. 이런 상황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몸으로 배운 경험의 부족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향, 수비는 단순히 스킬 트레이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을 부딪히며 버티는 감각, 공격수를 귀찮게 만드는 습관, 마지막 한두 발짝에서 폭발적인 힘을 내는 감각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국가 전체의 축구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습 경기부터 부딪혀도 된다, 싸움의 일부다 라는 의식이 자리 잡아야 수비가 살아납니다. 결국 강한 수비가 있어야 강한 공격이 나옵니다. 상대의 압박을 돌파해본 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수도 성장하고 리그 전체의 수준이 높아지죠. KFA도 인지한 문제, 하지만 현장은 아직 최근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보수교육 내용들을 보면 협회도 여러 국제대회를 통해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피지컬과 수비 문화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것은 분명 다행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1대1 싸움에서 제일 좀 약하다는 취약점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4경기를 통해서 제가 본 결과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딪히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수비입니다. 따라가는 수비고 저희가 대부분이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좀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몸서 따라가는 수비여서 부딪혀주지 못하니까 그냥 쉽게 뚫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현장 지도자분들도 좀 생각해 주시면은 앞으로 지도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 팀을 봤을 때 일본이랑 포르투갈 경기인데 이 장면을 보면은 분명히 저희랑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 팀은 가서 부딪혀줍니다. 그리고 뺏겼을 때 포르투갈도 마치 끝까지 따라가서 따라가는 수비가 아니라 부딪혀주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팀이랑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지도자 하면서도 1대1 수비 상황에서 가속 감속을 너무 쉽게 일찍 교육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속 감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볼 앞에 쓰는 상황이잖아요. 부딪혀주는 상황이 예전에는 얘기를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안 다치게 해, 파울 내지 마, 기다려, 따라가 이런 용어를 많이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게 월드컵에서 강도 맞는 월드컵에서 그런 경합을 할 수 있다면 환경이 조성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대1 상황을 부딪혀 강하게 압박해 이런 부분들을 좀 용어를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장 지도자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철학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진학에 직결되는 진학 경기나 대학 고교, 프로대학 간 연습 경기들을 보면 상급팀의 눈치를 심하게 보게 됩니다. 부상자 나오면 안 된다, 괜히 거칠게 했다가 찍히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항상 어느 정도 선에서만 강도가 유지됩니다.
경기가 조금만 거칠어지면 상급 학교나 프로팀에서 저 팀이랑은 다시는 연습 안 한다는 식의 반응이 나오고 그 결과는 곧 선수들의 진학 기회, 취업 기회, 제한으로 돌아옵니다. 자연스럽게 선수와 지도자 모두 강하게 싸우기보다는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선택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선수들 사이의 감정과 보복 문화,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선수들 사이의 감정 관리입니다. 조금만 거칠게 들어가도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그 다음 상황에서 보복성 파울로 되갚아주려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선수 간 싸움, 팀 간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축구를 하면서 내가 상대를 압도하기 위해 혹은 상대가 나를 막기 위해 경기 중에 나올 수 있는 파울이나 실수들이라는 것을 선수도 현장 지도자도 경기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팬이나 학부모 등은 선수의 인성 문제까지 언급합니다. 그래서 한 번 생긴 억울함이나 분함을 그 경기 내내, 심지어 경기 끝난 뒤까지 끌고 가게 되고 이런 인식이 결국 한국 축구를 점점 더 소프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피지컬뿐 아니라 기술까지도 공격 수비 전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연약한 구조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 안정환 선수가 했던 한 인터뷰가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프랑스 리그에서 뛰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안정환 선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정말 힘들었어요. 워낙 흑인 선수들이 많아서 태클범이나 이런 것에서 버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프랑스가 아트사케어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실제 리그를 접하면 굉장히 거칠어요. 이탈리아보다 더 힘들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말을 그냥 해외는 거칠다, 피지컬이 좋다 정도로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론 선수 시절을 지나 10년째 해외에서 지도하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다시 보면 핵심은 바로 그 태클범이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거친 해외 축구의 태클범이란 상대를 다치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를 정도의 깊게 들어가는 거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어느 정도까지 몸을 넣고 어느 거리에서 속도와 힘을 써야 공과 사람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지를 몸으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거칠게 해라가 아니라 접촉의 강도, 거리, 타이밍을 몸으로 학습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한국 축구가 지금까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야기한 적이 있죠. 상대와 경합을 할 때는 상대를 죽인다는 생각으로 한다고. 결국 한국 축구가 수비에서 한 단계 올라가려면 몇 가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연습 경기와 교육 현장에서 안 다치게 하자라는 말을 접촉을 두려워하지 말자로 바꾸는 용기. 둘째, 경기 중 파울과 실수를 싸움이 아니라 경쟁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문화. 셋째, 유소년 때부터 태클 범위, 몸싸움 범위를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시스템. 이 세 가지가 바뀌어야 수비가 강해지고 그 수비를 뚫어본 공격수도 함께 성장하면서 한국 축구 전체의 레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 축구가 수비를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피지컬이 약해서가 아니라 피지컬과 접촉을 대하는 문화와 구조가 잘못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보시고 느낀 점, 그리고 본인이 경험했던 연습 경기, 학교, 팀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